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2014년 12월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휴먼 드라마 영화이다.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전쟁 세대의 삶을 다뤘다. 윤재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장영남 등이 출연했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126분이다. 영화 줄거리. 노인이 된 덕수는 한국전쟁 당시의 어린 나이로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와서 부산에 정착하여 살아왔다. 그런 그의 삶을 회상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노인이 된 덕수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라는 가게 이름의 수입 생필품 소매상을 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가게라 그런지 장사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가게를 지키려 노력한다. 손녀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손녀의 손을 놓치는데 트라우마가 있던 장면들이 순간 지나가며 손녀의 발에 멍이 들 정도로 다시 꼭 붙잡는다. 영화는 덕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북한 인민군을 국경지대까지 몰아내지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하게 된다. 흥남이 다시 인민군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국군에 협조한 주민들에게 보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남쪽으로 피난하기 시작한다. 피난민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 작전이 진행 중이던 흥남 부두로 몰려든다. 이곳이 고향인 덕수도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서 흥남 부두로 오게 된다. 사남매 중 어린 남동생은 아버지가, 막내 여동생은 어머니가 없고 걸을 수 있는 둘째 딸 막순이는 장남인 덕수가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행동한다.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려는 미군의 함선에 민간인 고문관, 현봉학의 끈질긴 설득에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과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선적했던 무기와 물자들을 다시 내려서 폭파하고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한다. 덕수는 동생 막순이를 업은 채로 힘겹게 배로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막순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자락이 찢어지며 동생 막순이를 놓치고 만다. 아버지는 막순을 다시 찾아오겠다며 배에서 내리고 덕수에게 자신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가장이라면서 가족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배가 출발해버리면서 결국 아버진 배에 다시 타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다. 덕수는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라는 상점을 하고 있는 고모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된다. 고모는 슬아의 자식도 없었고 술주정뱅이인 고모부와의 사이도 좋지 못했기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덕수 등을 자식처럼 여기며 보살피면서 함께 살아간다. 또 덕수는 부산에 살면서 평생의 친한 친구가 될 달구와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전쟁이 남북으로 나뉜 채 휴전이 되면서 만약 아버지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면 다시 보기 힘든 상황이 된다. 다시 영화는 노인이 된 덕수가 친구인 달구와 국제시장 가게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 그런데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동남아 쪽에서 온 외국인 커플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을 본 덕수는 화를 내면서 학생들을 나무란다. 덕수에겐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서울대에 들어간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독일에 광부 생활을 하러 갔다가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다시
독일 광부로 파견되어 있을 때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간호사로서 독일에 일하러 갔던 부인 영자와 만나게 된다. 쉬는 날이면 인근에 함께 소풍도 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를 한다. 덕수는 광부 생활을 하면서 사고로 탄광에 매몰되기도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위험하다면서 구조 작업조차 못하게 한다. 그때 영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다른 한국인 광부들이 우리끼리라도 덕수 등을 구하겠다며 구조 작업에 돌입하면서 결국 구조된다. 그러다가 덕수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먼저 귀국하고 그가 힘들게 번 돈으로 가족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 또 뒤늦게 임신한 영자가 귀국하여 찾아오면서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한다. 그렇듯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덕수의 꿈은 선장이 되는 것이었고 마침내 해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막내 동생의 결혼 자금이 필요했고 고모가 돌아가시자 가게를 팔아버리려는 주정뱅이 고모부에게서 가게를 지키기 위해 꿈을 접고 전쟁 중인 월남의 기술자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미군에게 초콜릿을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한 아이가 초콜릿을 받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뺏기는 모습을 보고 옛 기억이 떠올랐던 덕수는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준다. 그곳 근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초콜릿을 주었던 아이가 덕수에게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한다. 아이는 베트콩들이 폭탄 테러를 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덕수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덕분에 덕수는 목숨을 건지게 된다. 덕수는 이런 생사가 오가는 일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에겐 잘 지내고 있다고 편지를 쓴다. 월남전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면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렸을 적 흥남부두에서 겪은 일에 재현되는 듯하다. 마을 주민들이 철수하는 그들에게 자신들도 데려가 달라 애원한다. 베트콩들이 돌아오면 이쪽에 협력했던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며 결국 덕수 등은 원래는 가져가야 할 물자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태운다. 그때 베트콩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베트남인 어린 남매 중 여동생이 물에 빠진다. 오빠는 동생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한다.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른 덕수는 물에 뛰어들고 아이를 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고 평생 저름발이가 된다. 시간이 지나고 덕수는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 나가게 되고 기적적으로 막순을 찾게 된다. 배에서 떨어졌지만 미군의 도움으로 다시 배에 탔고 고아원으로 갔다가 미국에 입양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헤어진 여동생과 상봉하고 평생 기다렸던 아버지는 끝내 다시 보지 못한 채 어머니는 눈을 감는다. 아직도 철없는 막내 여동생은 오빠는 꽃뿐이네 가게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덕수가 가게에 집착하던 이유는 아버지와 헤어질 당시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게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돌아와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제사로 인해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혼자 방으로 들어간 덕수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만하며 잘 살지 않았냐. 힘들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혼잣말을 하면서 오열한다. 덕수와 영자, 노부부가 옥상에 앉아있던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덕수는 마침내 고집을 꺾고 가게를 팔자고 한다. 덕수가 가게에 집착하던 게 단순한 고집이라고만 생각했던 영자는 이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너무 나이 드셔서 못 오시겠지라고 말하는 덕수를 보며 그제서야 덕수가 가게에 집착하던 것이 아버지가 돌아오실까봐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꼭 잡으며 영화가 끝난다. 지금까지 영화 국제시장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